남자애들 박민철 가까이 가지 마라. 걔네가 니네 덮친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하게 모욕했습니다. 증인이 설명했듯이 증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얼굴하고 팔 여러 군데에 뭔가 상처가 들어서 왔습니다. 왜 다퉜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끼리 툭 가다 보면 멍도 들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5월 8일 오세항 콘도에서 성추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자,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네 번째 발표팀입니다. 네 번째 발표팀 우리 불암중학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박빛 네 인생.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암중학교에서 온 감박빛 네 인생 팀입니다. 일단 그러면 재판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불암중학교 지도교사 김재호입니다. 저희 이번 재판의 배경이 되는 사건의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명의 학생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각각 박민철 군, 김경태 군, 마리나 양인데요. 이 3명의 관계는 일단 박민철 군과 김경태 군의 관계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했던 중마고우 사이입니다. 그리고 마리나 양 같은 경우에는 김경태 군을 짝사랑하는 사이이죠. 이렇게만 보면 이 3명의 관계는 딱히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문제는 저기 있는 박민철 군이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라는 사실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즉 김경태 군을 짝사랑하는 마리나 양이 박민철 군과 김경태 군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박민철 군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나 양의 시기와 질투는 결국에는 박민철 군을 향한 가해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리나 양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최지원 양을 시켜가지고 박민철 군을 성추행하게 되죠. 이에 심한 수치심을 느낀 박민철 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후 박민철 군을 향한 집단적인 괴롭힘은 계속되는데요. 먼저 언어폭력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에는 신체폭력,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나 양의 박민철 군을 향한 가해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고가인 양에게 돈을 줘서 박민철 군을 체육관 창고에 감금시키도록 사주까지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이때 박민철 군의 담임 교사이자 체육 교사였던 고병철 선생님이 우연히 박민철 군이 체육관 창고에 감금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불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학교폭력 사례를 가지고 재판을 구성해봤고 거기에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 문제를 더함으로써 조금은 특수한 케이스의 학교폭력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또한 재판의 쟁점으로는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팀이 열심히 준비한 모의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 형사단독 법정을 개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 114호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마리나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030705467890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입니다. 직업은 학생입니다. 제 이름은 최지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030505445678구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입니다. 저의 이름은 고가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03121946789778.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입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사건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에 피고인의 주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아 피고인 소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불출석 재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기소에 진술하십시오. 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민철 학생이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마리나는 피해자 다른 친구인 김경태 사이를 질투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2017년 4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안남중학교 교내에서 피고인 최지원에게 피해자 박민철 학생을 성추행할 것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최지원은 2017년 5월 8일 춘천시에 있는 오세안 콘도 1100호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등을 손으로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그 후 작년 10월 중순까지 피고인 마리나는 최지원은 2017년 9월 16일 및 9월 25일에 위 안남중학교 2학년 3반 교실 앞 복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고인 마리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최지원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차례 가둬차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학생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야유를 퍼붓는 등의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해 9월 15일에는 같은 반 학생 27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 마리나는 박민철은 남자를 왜 좋아하지, 왜 사냐, 저런 게이 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에 세금이 없어진다, 남자애들 박민철 가까이 가지 마라, 걔네가 니네 덮친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하게 모욕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12일 피고인 마리나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고인 고가인에게 피해자를 체육관 창고에 감금하도록 시키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피고인 고가인은 피해자를 위 안남중학교 교내에 있는 체육관 창고에 불러낸 후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마리나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강제추행 교사죄,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 감금교사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의 특수폭행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피고인 최지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의 특수폭행, 형법 제311조 모욕죄, 피고인 고가인은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로 피고인들을 각각 기소합니다. 피고인들은 위 내용의 공소장을 공판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피고인은 재판 전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박민철을 성추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증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박민철의 고소장과 진술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적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고가인이 피해자 박민철을 체육관 창고에 감금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CCTV의 파일, 피해자 박민철이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복도의 CCTV 파일, 공소사실과 같은 모욕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단체 채팅방 캡처화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서와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인 증거 인보하세요. 피해자 박민철의 고소장과 진술서에 대해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피해자 박민철의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외하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검사는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예, 추가 입증을 위하여 피해자 박민철과 박민철의 어머니 천인숙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검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예, 피해자 피고인 마리나의 담임교사인 고병철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018년 5월 20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 114호 피고인 마리나, 최지원, 고가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였나요? 피고인들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지난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검사의 기조시 진술, 그 밖에 증거 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증인 세 사람 모두 같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민철 씨가 대표로 선서를 읽으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약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럼 검찰 측 증인부터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박민철 씨는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정 밖에 있다가 이름을 부르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증인에 대한 주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은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안남중학교 3학년 4반입니다. 피고인들과는 어떤 관계이죠? 옛날엔 친구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증인은 평소 피고인들과 자주 만났습니까? 처음엔 제 친구 사이로 지냈지만 제가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부터는 저를 외면하기 시작하더니 점차 저를 때릴 때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증인은 이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카카오톡 소리만 들으면 또 정말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카카오톡에서 폭언으로 인한 증인 박민철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언제 어디서 폭행을 가했습니까? 점심시간에 인적이 드문 학교 운동장이나 복도 뒤, 주차장 등에서 때렸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방금 얘기한 곳들 말고도 주말에 불러내어 따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때리고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어디에 폭행을 가했습니까? 마리아나와 최지원이 지속적으로 명치와 팔, 복부 등을 때렸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증인에게 폭력을 가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도 경태가 귀뜸을 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경태를 좋아한다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를 괴롭힌 가해자들은 주로 저를 CCTV가 없는 곳에서 괴롭혔고 아마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저를 폭행했다고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부모님께 들킬까 봐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설명했듯이 증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제휴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거 자료로 제출된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이 모습을 보아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꾸준히 폭행을 당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받은 피해자가 폭행에 익숙해졌고 마리나에게 반항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증인 천인숙 씨 증인실로 나와 주십시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동거하고 있나요? 네, 당연하죠.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한 5월 8일부터 10월 13일 감금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짐작은 하고 계셨다는 뜻이로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6월 초쯤에 아이가 친구와 문제가 생겼다고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아시는 바가 없어 보여서 그냥 아이들끼리 작게 싸웠나 보구나 생각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8월쯤인가 얼굴하고 팔 여러 군데에 뭔가 상처가 들어서 왔습니다. 왜 다쳤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누가 때려서 생긴 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도 여러 번 뭔가 상처가 들어서 온 적이 있나요? 네. 처음 멍이 든 이후로 다리를 절고 들어온 적도 있었고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을 계속 회피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증인은 그 상처가 정말로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남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모여서 축구 같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 축구하다 보면 멍도 들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 친구 얘기 들은 바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공부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제휴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병철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은 피고인과 박민철의 담임교사이죠? 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들었고 반에서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붙어 다니면서 서로 싸우지도 않았고 솔직히 사이가 나빴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들은 사이가 좋았다는 말이로군요. 네, 마리나뿐만이 아니라 고가인과 최지원도 반으로 자주 놀러 얘기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도저히 괴롭히는 것처럼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말대로 박민철과 마리나, 고가인 최지원은 쉬는 시간에 서로의 반으로 찾아갈 정도로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이들이 그들 중 하나를 괴롭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인데 검사가 보여준 영상에서 어깨를 친 것이 단순한 친구끼리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고병철 씨는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과 친밀을 하여 학생들끼리 일어난 일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부끄럽지만 체육교사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교사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알 수가 없겠군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사 앞에서만 친밀한 척하는 걸 수도 있겠군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5월 말쯤에 2학년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을 때 2학년 학생 중에 누군가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이로써 방금 변호인이 한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증거 영상을 봐주십시오. 저 영상을 보고도 증인은 박민철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반 학생들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제휴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으로 오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2주 후인 6월 2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2차 공판을 종결합니다. 피고인과 증인은 퇴정하셔 주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114호 피고인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참석했습니까? 지난 공판 기일에는 증인 박민철, 천인수, 고병철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지난 재판 진행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기 앞서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피고인 말이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사는 먼저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피고인 마리나는 고가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라고 사주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왜 자신이 감금하지 않고 고가인에게 감금을 사주했습니까? 학교를 끝나고 학원을 가야 돼서 그랬습니다. 피고인은 왜 박민철을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가했습니까? 저는 김경태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박민철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김경태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한 것입니까? 네, 저는 옛날부터 목사인 아버지가 동성애를 혐오스럽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피고인 마리나는 최지원에게 성추행할 것을 교사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괴롭히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피고인 마리나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을 공연히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요? 그건 단순히 박민철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폭언의 트라우마는 무엇이죠? 그건 민철이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변호사는 신문에 있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피고인 마리나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 마리나는 고가인에게 감금을 사주한 것,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을 가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하지만 최지원에게 강제추행을 교사한 것은 부인하는 것이고요. 네. 피고인 마리나는 동성애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보수적이라서 어릴 때부터 여자, 남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피고인 마리나는 그런 이질감 때문에 박민철을 폭행하고 성추행과 감금을 사주한 것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피고인 마리나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피고인 고가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고가인은 왜 마리나가 감금을 사주했을 때 승낙했습니까? 마리나가 저에게 10만 원을 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주지 않으면 더 이상 저와 친하게 지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고가인은 감금 이외에 피해자의 폭행, 모욕 등에 동참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피고인 고가인은 5월 8일 오산 콘도에서 박민철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 고가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피고인 고가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피고인 최지원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피해자를 5월 8일 오세안 콘도에서 성추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피고인 최지원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5월 8일 오세안 콘도의 성추행에 강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 최지원은 피해자를 9월 25일에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럼 피고인 최지원은 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폭행했습니다. 말이 나가니까 저도 옆에서.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피고인 최지원은 추행한 사실은 없는 것이죠? 네, 저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마리나가 성추행을 교사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마리나에게 돈을 받고 성추행을 사주받지도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방금 피고인이 돈을 받고 성추행을 사주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성추행을 사주받았으나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돈도 받지 않고 성추행을 사주받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마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 최지원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하가구 단체 채팅방에서의 지속적인 폭언을 인정하십니까? 네.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민철이가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 최지원은 피고인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검사는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후 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본 검사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강제로 고립시키며 피해자가 평생 상처를 안고 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행위입니다. 피해고인 마리나의 폭행 장면이 찍혀 있다는 점, 피고인 고가인이 피해자 박민철을 체육관 창고에 감금하는 CCTV 영상, 피해자 박민철의 증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박민철을 계속해서 모욕하는 모습이 담긴 캡처본 등을 보아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며 또한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최지원은 범죄 사실을 피고인 신문 때 부정했으며 피고인 마리나는 잘못됨을 알고 있었으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범죄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고가인은 금전을 사람의 안전보다 우선시하여 금전을 받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러 상황 증거를 모아봤을 때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는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보아 이들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마리나가 공연하게 박민철을 모욕한 사실, 피고인 마리나 최지원 고가인이 집단으로 박민철을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 마리나가 피고인 고가인에게 사주하여 피해자 박민철을 감금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검사는 피고인 마리나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강제추행 교사죄,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 감금교사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의 특수폭행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징역 1년 2월, 피고인 최지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의 특수폭행,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징역 8월, 피고인 고가인은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로 징역 4월로 피고인들을 각각 구형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최후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설령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이 과연 후회하고 있지 않을 리 없습니다. 피고인 최지원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죄를 숨겼던 것이고 피고인 마리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환경이 좋지 않아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했던 것이며 고가인은 돈을 떠나 아주 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아직 앞으로 펼쳐나갈 날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어린 마음에 저지른 과오로 평생을 괴롭게 살아가게 학생들에게 긴 징역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부디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정말 후회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아이와 떨어뜨려 놓을 마음으로 그랬을 뿐인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민철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이 너무 후회되고 죄를 반성하지 않은 제 모습이 너무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를 믿어주셨고 지원해주신 제 가족에게 부끄럽습니다. 민철이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선고 기일은 2주 후인 7월 30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 114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출석하였습니까? 네.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본 공판에서 다뤄야 할 논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마리나가 피고인 최지원과 고가인에게 각각 강제추행과 감금을 교사하였고 직접 폭행과 모욕을 했으며 피고인 최지원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의 폭행과 특수폭행, 모욕 등에 가담하였고 고가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피고인 마리나는 피고인 신문을 이르러서 각각 강제추행교사, 감금교사, 특수폭행, 모욕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고가인 역시 피고인 신문을 이르러 감금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최지원은 피고인 신문을 이르러 특수폭행의 혐의와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인 마리나가 강제추행과 감금을 교사하였는지 아닌지와 둘째, 피고인 마리나와 최지원이 피해자에 대해 특수폭행과 모욕을 하였는지, 셋째,
피고인 최지원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와 아닌지. 넷째, 피고인 고가인이 실제로 감금을 하였는지와 만약 피고인들이 유죄라면 그 불법성과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내용은 단순한 그부 사이의 폭력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집단적인 따돌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재판정은 이를 고려하여 대단히 신중을 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분이라 생각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먼저 피고인 마리나가 감금교사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 마리나가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의 증거 사진, 복도의 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마리나의 행위는 제31조와 제276조의 감금교사, 제311조의 모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체육창고의 CCTV에 피고인 고가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점, 피고인 고가인이 감금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고가인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 감금의 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도의 CCTV 영상,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 최지원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의 증거 사진 등을 조합해 볼 때 피고인 최지원의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과 제311조의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의 공소유 중 하나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죄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마리나의 감금교사와 모욕,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되 강제추행 교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고가인의 감금죄 역시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지원의 모욕과 특수폭행의 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참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마리나를 징역 8월, 피고인 고가인을 징역 4월, 피고인 최지원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피고인 마리나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의 점 및 피고인 최지원에 대한 강제추행 점은 각 무죄이다. 끝난 건가요? 네, 우리 수고했던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자, 네 번째 발표 우리 보람중학교였고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점심 먹고 뭐 다들 졸릴 시간인데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피고인도 무려 3명이나 되고 죄명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복잡했을 텐데 일단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죄명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교사라는 말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교사라는 말은 요즘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알게 됐는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범죄를 타인에게 저지르게 하고 시키는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본을 만들 당시에 그리고 교사라는 이름이 또 저희가 친숙한 이름과 동음이니까 뭐 익숙한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보니까 그 검사가 정말 많은 것을 나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이 그 최후 변론이 그 설령 죄를 저질렀다 해도라고 하면서 양형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재판 결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네. 왜 그 범죄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그 양형에 관해서 변론을 하게 됐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증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죄라고 해도 저 증거들을 종합해봤을 때는 누구나 다 유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강제추행 교사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얘가 당했다라고 검사가 말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최후 변론은 제가 그래서 그 말의 진짜 뜻이 뭐냐면은 강제추행은 무죄로 해주세요. 대신 그리고 나머지 그 죄들은 참작해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거. 알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일단은 그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거 좀 지켜봤는데 조금 속도가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음이 좀 급하셨던 감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인데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뭐 변호인 측에게 여쭤보고자 하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시기에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을 뭐 물론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변론을 준비할 때는 피고인들이 뭐 나는 이런 사실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물론 상담하는 과정에 들어봤을 건데 네. 변론 방향을 지금 최초에는 공판 시작할 때는 모두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이게 피고인들이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변론 방향을 애초에 지금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들이 자백으로 바꿨거든요. 번의를 했는데 그 방향을 왜 최초에는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걸로 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자백으로 바꿨으니까요. 이게 왜 바꿨냐면 처음에는 이 피고인들이 그 무죄를 받고 싶었는데 계속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을 참작하려고 그렇게 바꾼 겁니다. 저거는 그 스토리적인 설명이고 저희가 대본 제작할 때 얘기를 해보냐면 저희가 작년에 시도를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반전이 없다, 흥미진진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죄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너무 듣는 입장에서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부인하는 입장으로 갔다가 도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죠? 동성애와 학교 폭력인데 보니까 학교 폭력이 아니고 학교 범죄였던 것 같아요. 제명도 너무 많고. 근데 혹시 이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불암중학교가 어디 있죠? 노원구에 서울의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뭐 학생이 적은 건 아니죠? 1,000명 좀 넘습니다. 예. 근데 변호인이 너무 씩씩해서 그런지 3명의 피고인을 혼자서 다 변호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많은 제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이 적어서 이 재판부가 이 판사가 1명이었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실제로 가면은 단독 판사가 해야 할 사건은 아니고 이 3명의 판사분이 참석하는 합의부 사건이어야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재판장께서 이 실제 이제 또 그 정인 신문이나 아니면 피고인 신문에 직접 참가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특색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 잘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 팀 불암중학교까지 질의응답 모두 다 마치고요.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을 서주시고요. 자, 일동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자, 이제 이어서 5번째 팀 발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 정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해 강절도가 반 아이들의 물품을 갈취했다는 사실과 강절도가 동성애자라는 허위 사실 등을 퍼뜨리며 저는 강절도 씨에게 제 한정판 신발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훔친 물건을 팔아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긴 했지만 결국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물건의 주인한테 모두 돌려줬습니다. 강절도검처럼 시계는 시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입니다. SNS에 올린 제 손을 빌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과조차 없는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절도 씨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